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볼까 해요. 미국 부동산이 과거에도 몇 년 동안 폭등을 했었었는지, 그리고 또 아니면 지금 고금리 때문에 또 폭락을 하고 있겠죠? 네. 상황이 어떤지 일단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한 30-40% 정도 올랐고요. 하지만 이게 왜 올랐냐? 코로나 기간 때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기도 했습니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대출도 많이 내주고, 그리고 또 실직자들한테 월세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도 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고요. 2020년도, 2021년도에 미국 부동산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앉아서 정말 돈들 많이 버셨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가장 부동산 상승을 이끌었던 이유가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동산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대출을 받아서 사시기도 하셨고요. 근데 다만 지금 최근에 좀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금리가 또 급하게 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뭐 5%까지 오르고 FOMC에서 0.25% 또 금리를 상승하게 된다면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또 같이 상승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국인한테 나가는 모기지 금리도 거의 6% 후반대, 그리고 외국인한테는 한 8%대 이렇게 금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지금 부동산을 진입하시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보면요, 낮은 금리로 사신 분들은 지금 팔 수가 없어요. 지금 팔게 되면은 높은 금리로 갈아타야 되는데 거의 그러면 비용이 2-3배 이상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구매를 하게 되면 이자로 너무 많은 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구매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벤토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부동산 재고 자체도 한 20% 정도 줄었고,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안 나오니 자연스럽게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건은 당연히 지난 30년간 봤을 때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금리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실업률이죠. 그러니까 금리로 인해서 따라오는 여파들, 그러니까 리세션 효과, 경제 침체가 오고,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자를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경매로 많이 나오고 폴클로저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던 게 사실 서프라임 모기지 때인데,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을 보게 되면 금리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실업률이 거의 굉장히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거의 3%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 부동산이 많이 하락을 할 거냐? 많이 하락을 하려면 실업률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야 되고 실업률이 올라오면 미국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 거다.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서 유지를 할 거고, 연준에서는 그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수익이 줄고 매출이 줄고 이익이 주니까 또 실업률이 또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런 연쇄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미국 부동산은 하락을 할 거지만, 만약에 이게 잘 소프트 랜딩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지만 계속해서 기업들이 매출을 잘 내고 실업률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면 미국 부동산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또 이어서 해볼 텐데, 네네. 부동산 하락을요, 이전에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뭐 상관은 없고, 네네. 또 주식시장 하락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시장은 사실 제가 막 이렇게 자세히 보질 않아서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민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자체에 대해서 잘 이렇게 팔로우 하고 있진 않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은 금리랑 연관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금리를 뭐 올린다 그러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내린다 그러면 또 오르고, 물론 이렇게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그 금리에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하락했던 시기,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하락했던 시기는 물론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시대 때, 그때인데 2007년, 2008년도에 가장 크게 하락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서프라임이라는 게 결국 모기지 상품 말고 그 신용도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뭐냐면, 그러니까
신용도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계속해서 모기지, 그러니까 대출을 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 집에 105만 불까지 대출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5만 불 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연준이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인플레이션 잡아야겠다, 금리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다 연쇄적으로 다 파산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출을 내줄 때 은행이 굉장히 심사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쉽게 대출을 내주지 않아요. 물론 아까 제가 처음에 외국인한테 대출을 다 잘 내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내가 에쿼티를 30% 40% 깔고 있어야지만 대출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국인처럼 신용도와 3.5% 정도 다운페이를 하고 90% 이상이 대출이 나오는 그런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대출을 내줄 때도 은행이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많은 것을 확인하고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이자를 못 내고 파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하락 시기, 과거에 서프라임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시기는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여쭤봤냐면 네. 고금리라기보다는 금리를 급격하게 갑자기 많이 올렸잖아요. 네. 미국의 그 도심들의 그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월세가 뭐 공실인 확률이 뭐 20%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충분히 그럴 만도 한 게 네. 한국만 해도 지금 공실이 굉장히 많아지고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 하락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예를 들어서 그 제 주위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제 나이대 네. 분들을 보면 2, 3년 전에 집값이 엄청나게 갑자기 오르기 시작할 때 지금이 아니면 집을 못 사겠다. 그래서 영끌을 정말 네. 능력에 정말 쥐어짜서 이렇게 집을 겨우 내 집 마련을 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자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집을 던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고 해서 질문을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 이제 미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피스 빌딩이나 커머셜 빌딩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실률도 너무 높고, 그러니까 공실률이 높으면은 빌딩주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지 못하니 또 내가 은행에 빌렸던 대출 이자들을 다 갚아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또 빌딩을 또 싸게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근무하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오피스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 커머셜 쪽하고 레지덴셜이죠. 거주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대비해서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 오피스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일하면 되니까 집에 대한 수요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이 폭락할 거다. 폭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거주용 부동산도 위험할 거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앞으로는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맞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은행 쪽하고 저희가 협업할 일이 좀 있어서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하락을 했고 앞으로 이제 그 경매로 나올 부동산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이미 그 매물들을 사기 위해서 현금을 많이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좀 움직이는 거를 보면은 저희가 또 거기에 기회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 상업용 건물들이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그때 매수를 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금융위기 때 대한민국의 많은 건물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 당시에 해외에 있는 그 사모펀드라든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빌딩을 많이 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뭐 광화문에 뭐 파이낸스 센터인가? 그것도 외국 기업이 싱가포르 회사가 갖고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뭐 3,400억에 샀던 지금 건물들이 지금 1조가 넘어가니까 사실 그런 걸 보면은 또 반대로 또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